자, 소돌이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고익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외유내강의 교육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고익수 선생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유내강의 교육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소장님께서 외유내강의 교육자라고 딱 그 말씀하시는 순간 맞다, 내가 외유내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고익수 선생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도생이시죠? 예, 예, 저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성산읍 수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을 두신다고 했죠? 예. 성산읍 수산리하고는 거기는 자주 갔었습니까? 예. 거기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고도 또 다른 인연은 없나요? 예. 다른 인연은 없죠. 이제 뭐 할머니를 비롯해서 일가 친척들이 뭐 외가나 친가나 다 계시니까요. 뭐 여러 가지 볼 일도 많고 또 어른들 찾아뵐 일도 있고. 성산읍 수산리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기억나는. 기억나는. 성산읍 수산리는 중산간 마을이잖아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수산은 상당히 못 살고 또 옛날에 굴목 살르고 예. 제가 우리 성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성할머니를 되게 따랐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을 지내면은 할머니 그 방이 굴목 살르는 방이었는데 이제 굴목 살르는데 옆에 앉아서 할머니랑 얘기하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뭐 하나 사러 가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먼 동산을 넘고 해가지고 그 수산 입구에는 전방에 가서 뭘 하나 사고 아주 못 살고 어려웠던 곳. 예. 그런 기억이 있구나. 예, 우리 시절에 예, 1960년대에 성산읍 지역이 좀 예. 낙후된 지역이었다. 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수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 해주시죠. 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저는 본적지는 성산읍 수산이고요. 태어나기는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서귀포에서 자랐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부모님이? 예.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서귀포로 오신 것 같고요. 예, 서귀포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서귀포를 고르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 무슨 일 하셨어요? 예, 아버지는 이제 건설업, 그러니까 이제 집 짓는 책임자 이렇게 하셨죠. 그 당시에 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게 맞군요. 사실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 뭐 이런 것이 집약된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서귀포에서 태어났는데 서귀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억하는 서귀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서귀포는 상당히 따뜻하고 또 온화하고 또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부터 이제 제주시에 와서 살았는데요. 제주시에 살다가 서귀포에 가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좀 각박한 도시의 이미지가 제주시라면 서귀포는 좀 편안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좀 마음도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데 살다가 서귀포를 보니까 그래서 좀 느리기도 하고 온화한 곳이죠. 서귀포가 예. 제주시보다 예.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살기 좋은 곳이죠. 예, 맞습니다. 따뜻하고. 예, 따뜻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 맞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서귀포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좀 작고 대주시가 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서귀포 출신이라는 게 또 각광을 받는 시대니까요. 뭐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그쪽 출신들이 많던데. 예, 맞습니다. 예. 자, 봅시다. 우리
거기에서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네, 저는 서기중앙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서기중앙초등학교 다니면서의 학생 고위숙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네, 모범생이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네,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서예도 잘 써서 상도 많이 받고, 네, 학급에서도 대표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학생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보기도 그랬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게 아니면 좀 재밌게 잘 놀고 그런 학생이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얌전한 학생들이 좋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저처럼 모범생으로 지냈던 아이나 정말 말썽꾸러기로 그렇게 지냈던 아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을 만나보면 다 제각기 자기 삶을 잘 살더라고요. 예. 제자들 만난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게. 예.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예. 남았고 고등학교도 예, 남았죠. 예. 자,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중학교는 서기중앙여중 1회입니다. 예. 제가 잘 알죠. 예. 녹화 2번째라. 그래요. 중학여중. 예.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올라가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중학교를 떠올리면 우리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좀 각별하고 지금 중학교의 1회 졸업생들끼리도 상당히 각별하게 잘 지냅니다. 그 이유는 1회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 서귀포에는 이제 서기여중만 있었죠. 근데 저희들 때부터 중앙여중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학교 가서 매일 돌 줍고 그 다음 가서 잔디 심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직접 막 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네, 그 1회 졸업생이라는 긍지가 친구들한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돌 줍는 거 말고 없습니까? 예. 1회 졸업생으로서 저희들이 학교를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학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갔다. 학교의 전통도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도 서귀포에서. 예, 맞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제주시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에 서귀포에서 남아서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예. 제주시를 넘어가야 된다? 제주시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간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서귀포에서의 공부나 서귀포에서의 생활에 제가 부족함을 느껴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충분히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귀포 출신들도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여고를 다니면서 이제 그 미래를 염려할 때 내가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현실 속으로 대학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이 교대를 선택하게 됐는데 제주 교대를 가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제 제 이제 아버님 역할이 또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컸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만큼은 좀 제주도에서 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여고를 다니는 동안에는 제가 좀 글 쓰는 것에 취미가 있어서 이제 그 글 쓰는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활발히 했었고, 그래서 진로를 생각할 때는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을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인 저에 대한 아버님의 기대,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저를 많이 아끼셨죠. 그래서 대학 때는 이제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제주에서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교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많이 애꼈나 봐. 예, 많이 아끼셨습니다. 육지 안 보내려고 예. 자주 보려고 그랬나 보네. 예. 그래요. 예.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시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사연이 상당히 많은데요. 음. 아버님이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죠. 아 그래요? 예. 어차피 대학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4학년 때 돌아가셨다고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에 보내준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학교 때 사진이 좀 있던데 그걸 보면서 좀 얘기할까요? 예. 요 사진은 지금 대학교 초년생 시절이죠? 예. 맞습니다. 몇 학년 때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학년, 음. 2학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기억 속에는 없는데 이제 그 대학교 때 친구가 너 사진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러죠. 예, 네. 그 백사진. 반가웠겠어요. 예, 아주 반갑고 새로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요 사진은 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 운동권 학생들 사진으로 많이 발행하는 사진인데 예. 요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고 요렇게 사진이 찍히게 된 배경 그리고 위치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돌아보면 저는 참 그 역사의 굽이굽이 아주 좀 격동의 시간을 많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소장님도 그러시겠죠. 저는 87학번으로 87 6월남생 시기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이제 아버님께서 그렇게 권하셨던 어떤 교사의 길로 교대를 갔지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이 교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나 뭐 선후배 간의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학생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좀 제가 이어졌던 것 같고요. 대학교 2학년 때 학생의 활동을 시작해서 3학년이 되면서는 이제 교대 총학생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교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제주대학교에 있는 4개 대학, 그러니까 제대, 교대, 전문대학, 간호대 이렇게 해서 4학교가 처음으로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제총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의원이신 홍명한 의원님이 그 당시 제주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장이었고 저는 교대 총학생회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홍명한 의원님이 총학생회장 된 다음에 그러니까 상임 의장이었는데요. 얼마 없어서 수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총협의 거의 대표적인 역할을 또 제가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주대학 총학생회 협의회 4개 대학의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좀 그래요.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외유라고 했지만 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앞으로 살아온 일생을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중요한 시기마다 그런 결정을 했었던 그 저의 힘, 물론 그 당시가 엄혹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뭐 두려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결정을 저는 왜 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좀 책임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그 정의감이라고 그 당시에 한층에서 나오는 그 정의감의 소산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구나. 그게 예.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정의감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그 시절이 예. 개인에게 큰 무게감이 왔을 텐데요. 두렵지 않았나요? 정의감 하나만으로 그 버텨내기는 힘든 시기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아버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4학년 때 네.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네. 3학년이고 4학년 때 그때 좀 속을 많이 썩여서 4학년 때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예. 연관 관계가 있나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아니 뭐 연관 관계는 없는데요.
연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버님께서 저를 참 많이 아끼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 성산수산 말씀하셨는데 성산수산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아버님은 꼭 큰 딸을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당시엔 차가 잘 없었어. 오토바이를 이제 직접 몰고 가시면 저를 그 앞에 뒤에 타면 떨어뜨릴까봐 그 오토바이 운전대 앞에 태우시고 계속 가시면서 말을 하시면서 올 때도 제사 먹고 올 때도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오시고 그런 추억이 있구나. 예예 너무너무 이제 많이 아끼셨고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권하셨던 교대를 간 것도 너무 고마워하셨고 그래서 제가 교대 가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아주 성적이 우수해서 아주 장학생을 했는데 상당히 급이 높은 장학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전국도 막 다녀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때 4년제 장학생이 됐나 그랬을 때 일부러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좋아하시면서 제가 그때 자취를 했었는데 맛있는 밥도 사주시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아버님이셨는데 제가 3학년이 되면서 학생회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8, 9년도에 시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 뭐 전교조도 결성을 했고 또 87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회장으로서 앞장을 서고 그러면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고이수 그때 공동의장으로 집회할 때 앞에 딱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딱 데려가놨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때 상당히 아버님 속을 썩였죠. 아버님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딸이 속 썩이는 일을 처음으로 겪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4학년이 되면서는 제가 이제 서귀포에 가서 아버님하고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서 통학을 했죠. 자취를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사고로? 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그래요. 하하. 이거 87년도, 88년도, 89년도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그 아주 그 혁명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세대한테도 그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항상 굴레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89년도에 정교조가 결성됐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정교조가 결성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87년도 그 민주항쟁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그 아류로 탄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교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례나 동기가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87년도에 그 어쨌든 그 6월 이제 여러 가지 민주항쟁이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어떤 민주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교육계 내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비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교육민주화 선언, 교사협의회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직적인 그 어떤 단체로서 그런 민주화, 교육민주화라는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결의로 전교조가 결성되게 됐죠. 그러면 네. 또 하나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네. 그 당시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제 군부 독재의 시절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전반적인 교육이 그 군부 독재 시대를 이제 그 유신 이후에 군 독재 시대를 이제 미화하는 아니면 정당화하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학교 체제 내에 갇힌 이제 그 뭡니까 일제 교육의 잔재들이 모여 있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컸던 거 보입니까?
두 가지 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외부적인 힘과 내부적인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오랜 어떤 교육계의 그 내부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각성 그리고 그런 움직임과 외부적인 어떤 민주화를 외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나. 두 가지가 예, 예,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내부의 이제 관성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뭐 보내준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요거는 예. MT?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총협이 이제 결성되면서 그 당시에 탐나술래대 엔진. 탐나술래대 엔진 예, 같을 때 예, 처음 이게 생겼죠. 키가 좀 크신 분이 접니다. 키가 좀 크셨군요. 예. 이 사진은 뭐죠? 예, 이 사진은 이게 어쨌든 남편과 전데요. 예.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하던 시절에 여기 지금 요 남자 역할 하고 있는 분이 강경식 의원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둘이는 어떻게 만났어요? 이 시절이 굉장히 어린 시절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또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대학교 어쨌든 제총협 활동하면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장이었던 강경식 회장을 제주교육대학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던 제가 만나서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요. 예. 거기까지. 예. 나머지 잔잔한 얘기는 또 그게 주제가 아닌 바로. 예. 자, 이 사진은 뭐 대학교 다닐 때 사진인가요? 예, 이 사진은 정말 제가 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초임으로는 보목초등학교에 1991년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서. 예, 첫 제자들인데요. 아. 그 보목초등학교에 특히 이 제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나가서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서 3년을 있었는데요. 3년 동안 맡은 제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왜 3년이 됐냐면 거기가 이제 두 반이 있었어요. 두 반이 있었는데 4학년 두 반이 있었는데요. 1반, 2반이었는데 제가 4, 5학년도에 한 반을 맡았고 6학년이 되면서 몇 반을 맡았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 두 반의 아이들을 보면서 지냈죠.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졸업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03년 쯤 됐나요? 이 친구들이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0년이 됐으니까 14살에 25 예, 25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40대가 됐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그때도 친정이 서귀포니까 서귀포에 가 있는데 선생님 저기 좀 뵐 수 있을까요? 해서 갔더니 우리 다 모였습니다. 나오세요. 해서 그때 갔죠. 가서 이제 추석 때니까 전국에 흩어졌던 아이들이 다 만났다고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교대가 벌써 졸업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제 발령받아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부도 잘했을 거니까 이제 발령받은 데는 임용고시도 통과됐을 것이고. 예. 그때 당시에 처음 임용고시라면서요? 예. 그 임용고시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임용고시가 제도가 생긴 거죠? 어쨌든 뭐 정부의 논리는 이제 뭐 좀 더 질적인 교사 양성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임용고시 체제를 들여온다고 했지만 87년도에 그 어떤 사회적인 격변기에 대학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임용고시 첫해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고시 철폐투쟁이라고 하는 이 임용고시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우리가 처태로서 이거를 보는 게 맞는가 이걸 음. 상당히 토론하고 또 투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죠. 많은 토론 끝에 시험을 보게 되었고 이 토론의 결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본래 결론이라는 거는 최종 결론은 보자 그런 것이고 예. 그래도 뭐 그 장점이라든가 뭐 발견이 됐으니까 그 결론이 그렇게 났을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요. 장점은 어쨌든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였던 것 같아요.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근데 그 당시에도 끝까지 거부하겠다 해서 안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친구가 한 명 있었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토론을 어쨌든 했었고 그 와중에 많은 결론들이 안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우리가 교사가 돼서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자. 이명규 씨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제도가. 임용고시 제도가요. 지금 임용고시 제도가 갖고 있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교직 경력이 30년 3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임용고시가. 근데 그게 교사 양성 체제에 갖는 여러 가지 피해는 상당히 많죠. 특히 교대를 임용고시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교대의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교대의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죠. 시험 봐야 되니까. 예. 떨어지면 참 그거. 예, 그렇죠. 그 무슨 창피야. 그리고 그 임용고시가 어쨌든 대학 생활을 규정을 많이 하게 돼버렸죠. 네. 그것도 뭐 국가고시 중에서도 네. 아니 그렇기도 하고 교대는 그거 되려고 간 사람들인데 그거 떨어지면 참 맞습니다.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잖아. 살 동네를 수는 있지만 떠나야지. 살 수는 있지만 많이 힘들고 오죽하면 고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개별적인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가요? 거르는 것도 거르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체제는 뭐 플러스적인 푸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인 역할은 거르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 현실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토론까지 할 건 아니고 생각할 기회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교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군부독재 시대열에 그 교육시키는 이런 체제의 문제냐 아니면 학교 내의 관성의 문제냐를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두 번째 학교 내의 그 관성이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교조가 반드시 꼭 필요했던 시스템이었는지 그게 여쭙습니다. 예, 꼭 필요했죠. 상당히 그 문화 자체가 근대적인 학교로 이제 생긴 이후에 큰 변화나 변곡점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문화 그다음 물론 그때가 더 좋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됐죠. 예를 들면 제가 발령받아서 몇 년이 지나서 3-4년 지난 후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에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격리였습니다. 격리. 예. 그러니까 격리라서 예를 들면 월급대가 되면 선생님들 월급을 계산하고 예, 그리고 주사님, 행정실에 있는 주사님 차를 타고 좀 읍내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봉투에다 월급 봉투를 담고 틀리면 다시 계산하고 틀리면 다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러니까 수업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졌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천지개벽이죠.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초임 발령 받았을 때의 학교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학생들을 줄 서는 문화, 우리 학교 다닐 때의 그런 큰 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와중에도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있었지만 시스템이나 체제 자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2009년 사진인데 예, 예. 여기에 거기 선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일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이? 예, 그러니까 예. 교사 시국선언, 이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를 만들었는데 예, 예. 전교조를 만든 것도 전교조 교육계에서 전교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교사들이 또 시국선언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전교조는 어쨌든 이제 교직원 노동조합인데요. 네. 그 사회의 민주화는 것은 어쨌든 교육 현장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교사들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교직원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많이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이때는 2009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2009년에 저는 전교조 제주지부의 사무처장의 일을 했습니다. 사무처장은 전교조에서는 전임자였죠. 이제 파견을 받아서 전임. 예, 이렇게 그 전교조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무처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심, 핵심 간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더 강화되었던 것들이 전국적인 일제고사, 예, 그리고 일제고사로 인해서 실제 그게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정말 그 성적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제고사를 더욱 강행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교육 관련해서는 경쟁 만능주의 교육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담은 교사 시국선언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시국선언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부 자체가 이렇게 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억압을 했죠.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빌미가 되면서 징계라든가 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게 예, 됐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시절을 보면 2009년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 정치사로 보면 이제 그 김대중 정권이라고 하는 이제 만년 여당에서 만년 야당으로 이제 그 야당 정치권이 교체되는 세력이 교체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당시 쇠고기 파동 예.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예.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때 이렇게 이 선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일제고사라든가 그 학교 시스템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 더 우측으로 이렇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 건가요, 이게?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는 이제 전국 단위의 어쨌든 교육청별 학교 평가, 교사 평가, 그다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어떤 줄 세우기 이런 것이 아주 강화되었죠. 그래서 큰 여기 교사 시국선언의 큰 어떤 그 모토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경쟁 만능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협력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컸고 모든 부분들이 조금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요 골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네. 그 의지를 보자면 네. 교육이 아까 얘기한 그 사회 시스템을 배우는 시스템보다 이제 걸러내는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에 더 치중하는 것을 네. 전자로 이 네.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좋은 얘기인데 왜 그 사람들을 그 좋은 얘기하는 거를 구속시키고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소장님 왜 그랬을까요? 그 참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뒷감당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에 네. 맞섰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대가가 있었을 건데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시기마다 그렇게 이렇게 맞서고 그랬을까요? 정말. 예. 시국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 이제 맞섰고 정부 방침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주도했다는 것이 한정대기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각 지부의 전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주 지부에는 이제 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이렇게 세 명이. 제주도에는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제 김상진 원장님 그리고 김명훈 선생님 저 이렇게 세 명이었죠. 김상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지부장이었고 경기도 지부장이었으니까. 예. 그 전인가요? 우리 해직 교사들 얘기를 빼먹었는데 전교조 하면서 그 몇 년도입니까 해직 교사가 나온 게? 어쨌든 전교조 결성하면서니까요. 8, 9년도였죠. 8, 9년도에. 네, 그 얘기는 너무 지난 얘기니까 또 네. 과거로 돌아가서 또 얘기 스토리를 이끌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해직된 그 징계를 받았던 3명의 교사네요. 예, 맞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요 분이 김상진 선생님이시고, 예, 요 분이요. 예, 김명훈 선생님이시고, 김상진 선생님이고, 요 분이 그 전임자 중에서도 예, 정책실장이 했었고, 사무처장이고. 예, 이 사진은 뭡니까? 검찰에 가서 이제 네, 시위하는 사진인가요? 아니면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진인가요? 예. 그래서 시국선언 관련해서 이제 그 검찰에 기소를 했죠. 그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어쨌든 정당성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조사받기 위해서 예. 그 얘기 연장선장이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 요거는 교대인 어울림 한마다 이거는 지금 사회활동하는 얘기들이니까 그 전교조 얘기를 더 해보죠. 그 당시에도 전교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일반 교사들의 숫자들이 비율이 어떻습니까요? 그렇게 좀 동조하는 전교조의 교총이라고 하나요? 어디하고 좀 대별되는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디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예. 교총은 이제 교원 그러니까 교장, 교감, 교수, 교사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고 이제 전교조 같은 경우는 일단 교사 또 고등학교 교사까지 교사가 중심이죠. 물론 교직원 노동조합이긴 하지만 이제 교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범위에서 그리고 또 어쨌든 여러 면에서 교총이 훨씬 숫자가 많죠. 그리고 그렇지만 전교조는 이제 99년에 아마 합법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이제 합법화되지 않은 노조이기 때문에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되긴 했지만 비합법 노조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직 교사도 생겼고 그러면서 좀 제주도내는 또 다 아는 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후원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합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교촌이나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뭐 큰 규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전교조가 갖는 어떤 사회적인 현안들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교사들의 무시하지 못할 목소리가 된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죠. 여기는 지금 요 사진은 지금 교대 어울림 한마당이에요. 네, 요 사진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 왜 드렸을까요? 지금 예, 왜 드렸을까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사진을 몇 개 달라는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제 인생의 하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네, 2019년도니까 코로나 발생 바로 전이었죠. 예. 네, 코로나 발생 바로 전에 그 교대인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교대 총동문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주최를 하고 주관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주관 기수는 우리 기 그러니까 27회 동창회가 기가 저희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교대인들의 총 동문회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제가 집행위원장으로서 이제 사회적 위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2019년 2019년이면 예, 얼마 안 됐죠. 예, 근데 저는 상당히 그때 대학을 나와서 또 교사를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대 총동문회 행사를 어쨌든 책임자가 되어서 물론 이제 총동문회 행사하고 총동창회와 이제 총동창회의 전체적인 어떤 책임하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런 큰 동문들의 행사를 집행위원장으로서 해보았다는 경험이 저는 상당히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과 같이 책임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예, 또 대선배님들 저기 보면 이제 일회 선배님들이 이제 그 양성원 전 교육감도 일회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 죄송한데 네네. 교대가 예전에는 사범학교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다가 이제 네. 2년제 교육대학 하다가 네. 나중에 4년제 교육대학으로 네. 옮기게 되는 거죠. 네. 2년제가 맞나요? 예, 2년째 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 사범학교가 없어지고 네.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이 이제 사범학교 역할을 대신하면서 네. 2년제 했다가 네. 그렇죠. 네. 여기 아까 이 행사를 하면서 배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배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배운 점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 이제 체육대회의 형태나 내용을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저희 기수가. 왜냐하면은 이제 현장의 목소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바꾸고 싶었는데요.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해왔던 선배님들과 그러니까 대선배들이죠.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대선배님들과 소통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조금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해왔던 경험이라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대선배님 또는 그 과정마다 있는 그 선배님들과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한 이 선배님들과 어쨌든 바꾸고자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형식을 바꿔서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네. 하나 이제 대학교 동문회 행사의 행사 내용을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 그 사회가 참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뭔 사회가 그렇게 복잡하나? 좋으면 좋은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물 흐르는 걸 왜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그 탐나교육원 연구사로 있어 예. 이 얘기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것도 제가 있는 사진 중에 소장님께 드렸군요. 그 사진을. 예. 저는 탐나교육원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사랑하는데요. 제가 교사가 되어서 2019년 아까 이제 교대 총동문회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는 2018년도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장학사로 2015년부터 근무하다가 제가 꿈에 그리던 제가 만약에 전문직으로 간다면 꼭 탐나교육원에 근무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나교육원에 발령을 받고 가는 날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자, 그러면 예. 사진이 주는 의미보다도 왜 탐나교육원에 무게중심을 두었었죠? 탐나교육원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은요. 선생님들이 저는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성장을 돕는 곳. 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예. 이 사진 얘기는 잠깐 나중에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저 이성문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재선인 상태고 그러니까 예. 한 7년 동안인 것이고. 예. 자, 그러면 정규조 출신이고 강단도 있으신 분이 교육감을 했으니까 이제 바뀔 만큼 바뀌지 않았나요? 어때요? 많이 바꾸셨죠. 아주 많이 바꾸셨어요. 많이 긍정적으로 바꾼 게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예. 긍정적으로 바꾼 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꾼 것은요. 학교가 많이 학교다워졌습니다. 예, 예를 들면 됐다면요. 예를 들면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 성장시키는 것이 학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문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를 거의 이제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제1순위로 학교에서 여기도록 한다든가. 근데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예. 하시는데 예. 일선 교사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예. 뭐 달라진 게 거의 뭐 없다고 하시나요? 예,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 행정실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이 교사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전 7년 전에 업무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배정되고 똑같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자기 일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학교 행정 일들을 학교 행정 공무원을 뽑아놓고 거기에서 전담을 못하고 이제 과부하가 생기니까 교사들이 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학교의 상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5년 동안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학교에 다시 돌아왔고 예전에 5년 전의 학교와는 그런 시스템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 예. 어쨌든 뭐 예. 개선이 됐다는 쪽으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뭐 예. 완벽하진 않겠지만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바른 인성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9년이네요. 예. 이게 지금 탐나교육원 맞습니다. 행사 때 그 탐나교육원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초청해다가 강의도 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제가 의미 있었던 걸로 뽑았던 이유는요. 탐나교육원은 원래 학생 그 인성교육장이었습니다. 원래가. 예, 원래가 이렇게 인성교육 그 수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연수의 기능이 다시 추가된 거죠. 예. 그래서 탐나교육원에는 그 인성예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예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것도 2019년이니까 코로나 전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에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이렇게 수련을 옵니다. 음. 이 사진은 중학여중 학생들이 왔어요. 음. 중학여중 학생들이 왔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원장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서기 중앙여중. 예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데 예. 고이수경 의사가 예, 졸업생으로서 한번 후배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셨구나. 예예. 예, 좋은 기회인데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인성교육하고 이렇게 그 모아놓고 강당에서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인성교육은 주로 수련 활동입니다. 수련 활동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개회식 또는 폐회식만 하고요. 예, 그 탐나교육원이 주변 그 야영장이라서 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주로 야외 활동이라든가 수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걸 모르고 있었지. 우리 애기들은 한 번도 거기 안 간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신청한 학교가 가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신청 시스템이구나. 예. 그래요. 그래도 그 3년을 중학교 3년을 통틀어서 아니면 고등학교 3년을 통틀어서 한 번쯤은 거기에서 가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진은 또 외국에 가서 했던 사진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전문직에 있는 동안 상당히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외국의 교육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초등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중등의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실 근무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되었었는데요. 정책실장, 전교조 정책실장 하면서 제주도의 어떤 초중등 교육 전반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에 근무하면서는 실제 행정에서 초중등 교육 전반에 대한 것들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 사진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금 직업교육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호주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 실습을 보내서 이 사진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을 호주에 가서 홈스테이 하는 집에 과연 그 홈스테이가 이 학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서 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감 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잘한 것도 있다는 얘기네. 많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저한테 이 책을 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핀란드 교육 시스템 관련된 얘기 같아요. 거기서 핀란드 맞죠? 거기 지역은 핀란드고 거기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개를 하려면 또 각각마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짧게 해야 되죠. 예. 길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핀란드와 제주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 뭐든지 보면 북유럽이 좀 잘해요. 이제 대민 활동을 하는 건 북유럽이 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복지하고 교육이 특히 이 핀란드 쪽, 이 북유럽이 참 잘하는 쪽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핀란드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왜 핀란드가 그런 영향이 있느냐? 그럼 왜 핀란드가 교육이 잘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핀란드에 갔다는 얘기는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배울 거리가 있을 만큼 핀란드가 좋다는 소문도 듣고 예비 교육도 자료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핀란드가 이제 이 복지 사람이 이제
벌만큼 벌고 세금을 낼 만큼 내면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쪽에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핀란드가? 핀란드가. 아까 그 저 서귀포가 외유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핀란드가 그 춥고 예. 뭐 이런 곳인데 예.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 예, 예. 특성이. 아, 예. 제가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면 한 시간 이상은 이제 제가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핀란드는 제주와 또는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냐면요. 아시다시피 핀란드는 상당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 지금의 핀란드를 이루는 아주 큰 힘은 핀란드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교육이 성공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왜 핀란드의 교육이 성공한 것 같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핀란드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핀란드 교육의 성공을 만들었고 핀란드의 성공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핀란드의 선생님들은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예, 신뢰와 협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가서 한 70일 지내보고 또 여기에 보면 핀란드 선생님을 초청해서 한 40일 같이 지내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협력은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정말 척박하고 못 사는 곳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거는 교육으로서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믿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 협력하고 이런 것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핀란드에 되느냐? 예. 영국도 할 수 있고 뭐 제주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핀란드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랬을 것이고 근데 이 그 북유럽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북유럽이 복지도 그렇고 예. 교육 쪽에서도 지금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그 요인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 그 힘이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핀란드도 땅이 상당히 넓죠. 땅이 넓은데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을 잘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북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에 심지어는 우리 한국까지도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효율성, 경쟁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다면 핀란드는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각자가 중요하다. 그 각자를 살려내야 된다. 경쟁에서 상위 몇 프로가 나머지 하위 몇 프로를 살려내는 교육 시스템은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 누구든 각자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누구든 다 살려내야 된다. 이 시스템을 그래요. 예,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과거에도 이제 몇몇 천재가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이게 네. 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 사람이 컴퓨터 뭐 휴대폰 만들면 그에 따라서 뭐 몇천만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AI가 그렇고 또 이번에 오늘 뭐 누리호가 이제 쏘아졌는데 이거 네. 생기면 또 엄청나게 많은 그 관련된 일자들이 생기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냐면 예전과 달리 이렇게 집단의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중요성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맞춰지는 것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그 잘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앞으로의 교육을 설계한다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업학교를 가서 특성화고등학교죠.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서 이게 예전에는 못하는 아이가 가는 학교 또는 인문계를 못 가니까 가는 학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그것에 맞고 그거를 자기 진로로 찾고 그것에 맞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체제 이런 어떤 교육과 사회가 연계된 흐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요구가 있고 더 많이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집단에 맞춰진 성공, 사회적 기준에 맞춰진 성공이 중요한 사회였다면 지금은 각 개인이 잘 사는 사회 이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이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명화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고등학교 과정은 또 대학 진학의 도구라서 또 걸러짐의 작용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도 그런 거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걸러짐의 작용을 통해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는 또 걸러짐의 작용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교육이 벗어날 수가 있나요? 사실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또는 지배하고 있는 학력 중심의 또는 우수화 중심의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저는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월고 미술과 상당히 지금 정원을 넘고 그렇죠. 이제 그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져 갈 것이고 사회적인 요구는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앞당겨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학교 책에 자주 등장하시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 어떤 분이죠? 네. 이제 핀란드 제가 파견을 가서 70일 동안 저희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이분한테서 배운 에너지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배운 건 배운 거고 네. 이제 그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 네. 익히고 배우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을 텐데 배워서 이제 제주도 와서 익히고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익히고 적용시키는 거. 이분이 누구죠, 근데? 이분은 이제 유베스킬레 대학교 제가 파견 갔던 곳은 유베스킬레라는 지역에 유베스킬레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유베스킬레 대학교 부설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을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성함은요? 미카 리스쿠 교수님인데요. 미카 교수님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그러시고 상당히 이제 있는 동안 지내면서 많이 배웠고 또 그래서 탐자교육원 제가 연구사로 있을 때는 탐자교육원에 와서 강의도 하셨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유베스킬레 대학교 자체가 유베스킬레라는 그 핀란드에서도 지역 자체가 교육 도시입니다. 핀란드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사범대학의 어떤 또는 그 교사들의 교육 리더십 관련해서 그 아주 장기간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선생님들의 교육,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분한테 익힌 것을 압축해서 얘기한다면요. 배운 것을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핀란드 교육 시스템처럼 누구나 자기의 장점을 살린 교육은 가능하다. 예. 그러면 예. 자 묻겠습니다. 제주도 원래 핀란드가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도저히 못 해내는 땅입니까? 제주도요. 예. 해낼 수 있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라고 음.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을 하신 분은 이 사진에 제가 있나요? 엔나 사카 선생님. 예, 이분이죠. 예. 엔나 사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핀란드 분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핀란드 분이 제주에 있는 저하고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게 많다. 핀란드와 제주는 서로 배울 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주가 못할 게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잘 몰랐었는데 제주 교대 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그 임용고시 보기도 맞습니다. 되게 어렵고 예.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강의하는 학원에 애들이 막 줄 서고 아니, 그게 초대히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우수한 자원이 또 교육학만 공부하고 또 그쪽에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학급에서 그 선생님들을 못 믿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는 자고 뭐 이런 일이 뭐 이런 개판인 게 있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거든요. 사실 이 학원 선생이라고 하는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직업에 무슨 직업적 소명이 있길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입이 불칠하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저는 교사들에게 이 소위 자존감만 집어넣으면 그분들의 실력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핀란드 안 가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그 굉장히 똑똑한 원초적인 자원에다가 또 우리나라의 교육열에다가 이게 결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굳이 핀란드가 안 가면 그거 모르겠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내는 방법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핀란드 것을 제주도에 전할 때 이게 굳이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게 있었겠나요? 어려움 같은 게 있죠. 관습을 인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겠구나 그러면. 그 소장님 말씀 중에 그 사교육의 그 지금 학원이든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름 고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뭐 충실히 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런 어떤 사교육의 힘을 빌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그렇죠. 충분히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루는데 가장 역할을 할 사람들이 교사인데 교사의 자원이 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 시스템 때문에 맞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사회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육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큰 혹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와 제주가 닮아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우수한 교사라고 봅니다. 우수한 교사인 점이 상당히 닮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주가 갖고 있던 예전부터의 척박한 어떤 환경 그리고 정말 못 살았던 환경 속에서도 마을에서 학교 부지를 내주고 마을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 교육열이지 않습니까? 교육열이죠. 이런 면이 핀란드 못지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선생님으로 서 있고 이런 교육열이 있고 그럼 우리가 핀란드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인터뷰할 때 그걸 질문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 책은 이 책의 뭡니까
쓰임새 아니 예. 만들어질 때의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읽고 나왔을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자원이 자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잘 엮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경제는 예, 예.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예. 좋은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예, 여건도 좋고. 근데 안 엮어지는 이유가 뭐죠? 엮어지는 이유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저는 교사들이 어쨌든 그 자존감을 갖고 그 핀란드가 교사를 바라보는 것, 교사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것은 대단합니다. 정말 밖에서 책에서 읽었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훌륭한 인재들이 교대를 거치고 사대를 거치고 교직이라는 곳에 들어와서는 허덕이고 소진되고 이런 이유는 뭘까? 이런 것을 이제 개선하고 그런 자존감 있는 교사들이 공교육을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겠죠. 네. 예. 아까 보니까 보내준 사진도 다 된 것 같고. 예. 뭐 여기서 긴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얘기 예. 다 못하면 또 잠 못 잘 것 같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너무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줄기를 따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고 돌아보는 건 돌아보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제가 사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장님께 사진 인생의 중요한 사진 몇 장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사진을 보낼까 이제 사진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아까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딱 해주셨는데 외유는 그렇다 치고 내강을 만들어 왔던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내강의 힘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고 또 그동안 고민해왔고 경험해왔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또 저는 좀 더 행복한 제주교육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이제. 예.